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문법 강좌 초급 한문 두 번째 강의죠. 제2강 기본 구문 연습 지난 시간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문법 체계에서 단어를 만드는 과정, 구문이죠. 구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술 관계와 술목 관계 두 가지 관계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한자어에서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은 쓰이고 있지만은 우리 전통적인 한문 문법에서는 한 글자가 하나의 품사,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 또한 하나의 단어로서 하나의 글자로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글자에 가진 두 글자, 그냥 이걸 단어를 할 수도 있고 구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주어, 수로, 주어와 수로의 관계, 그리고 수로와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술보 관계에 있는 것들을 구문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술보 관계에서 이 보라는 개념 자체가요. 술보 관계 이제 보는 뭐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에 비해서 이 보호는 스스로를 도와주는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스스로 측면에서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목적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라 할 텐데 요 목적어가 우리말에서는 이제 우리말 조사에 을에 해당되게끔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목적어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수로 뒤에 오는 말들이 이 구문이 전체 구문이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게 뭐뭐로 으로 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은 이제 보호로 본다는 거죠. 구문 자체가 뒤에 명사가 와가지고 목적어 구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가 되는 것들이 참 첨예하게 각 언어마다 많이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국문법에서의 보호와 현대 중국어에서의 보호, 그리고 고전 문법에서의 보호, 또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보호 등 이 보호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좀 이질적인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 없다 참기는 있을 유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는 있다 없다는 어떤 존재의 유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존재의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현대 중국에서는 요 유무를 하나의 서술어 중에 그냥 형용사로 봐버립니다. 그냥 수로로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들을 전체를 목적으로 봐버리거든요. 현대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 현대 중국에서 목적으로 본다는 것들은 우리 과거 전통 문법에서 보던 것과 좀 바뀌었죠. 우리도 과거에 하다못해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배웠을 때는 요 유자와 무자가 오면 무조건 뒤에 오는 것들은 유무의 상태 존재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다 보호로 봤거든요. 보호로 봤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요 유무를 그냥 일반적인 서술어로 봐버립니다. 그렇다면 뒤에 오는 구문 자체를 목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해석을 할 때 목적어를 보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할 때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조사 이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에게로 으로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뒤에 오는 목적 구문은,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명사 구문이죠. 명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로 보는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문법 체계였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술목 구분을 할 때 위필이란 것입니다. 위필. 자, 위필할 때 위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삶다, 여기다 등이 뜻이 있는데 위필하면 문맥에 따라서 붓을 삶다라고 해도 붓으로 삶다, 붓으로 삶다라는 것으로 문맥상 해석이 되면 또 보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될 텐데 현대 중국어, 지금 현대의 현대 중국어 문법에 따르고자 하나 자, 이것이 지금 중어 중문과 교수님들이 현대 중국어의 문법에 따라서 이것을 나눈 거고, 우리는 전통 문법,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서 실제 있다 없다를 뒤에 오는 것들을 목적어이기도 하지만은 보호로 보자는 거죠. 보호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등교라는 게 있죠. 등교. 등교면, 자, 등교는 등은 오르다, 어디에 위에 오르다는 의미인데, 학교에 오르다, 학교를 오르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학교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학교에 가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자의 의미 자체를 채워주기 때문에 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로 보의 관계로 보는 거고요. 입학 그러면 입은 들어가다죠. 학은 자, 요 배울 학자지만 이것도 학교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다. 그러면 이 학교는 단순한 학교 건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학생으로서 학교에 일정 기간 동안 그 학생으로서 신분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전체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 그러죠. 자, 무력 그러면 아까 없을 무 있을 유자는 뭐뭐시 있다 없다 존재 유무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때는 뭐뭐시란 이가 조사가 붙죠. 자, 그래서 힘이 없다. 자, 힘이 없다기 때문에 우선 보호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가, 그럼 귀는 돌아갈 귀자죠. 가는 집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 집에 돌아가다 하기 때문에 보호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면 이름이 있다. 유명하다니까 이름이 있다. 뭐뭐시 있다죠. 우리말로 볼 것 같으면 이름이 있다 하니까 주격 조사 같지만은, 자, 유무, 존재 유무로 나타날 때 이라고 조사가 붙을 때는 보호로 본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학계에서는 아니면 일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현대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현대 문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 유무 자체를 일반 서술로 형용사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유무죠. 유무. 자, 종신지우, 종신이란 건 이제 평생이란 뜻이죠. 자, 우는 근심우자입니다. 평생에 근심이 있다. 그 다음에 무일조지환이죠. 환도 근심이죠. 그지? 일조니까 하루아침의 걱정이란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갈지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문장이 들어갈 때 그때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관형격 조사로서 뭐뭐의라고 쓰였는데, 자, 원래 갈지자는 일반 가다라는 동사죠. 동사지만은 여기서는 관형격 조사 뭐뭐의 우리말에 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근심, 일조지환하면 하루아침의 걱정. 자, 그래서 사람은 평생에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에 걱정은 없다. 하루아침에 걱정은 없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이처럼 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목적어와 많이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지만은 나중에 문장이 나올 때, 문장 속에서 예문이 나올 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보 관계는 그냥 간략하게 마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관형어 수식 구조인데, 관형어 수식 구조. 이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관형이란 말 자체는 명사, 관형사니까, 관형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명사 앞에 나오는 말이죠. 자,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 앞인데, 주어나 목적어는 이 기능상 체언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어를 주체,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객체라고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뒤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는 거죠. 수식. 자, 수식이란 말은 닦을 수자 있죠. 닦을 수. 닦다는 말은 거울에 때가 끼니까 닦아내는 거고, 식은 꾸며주는 거죠. 덮여서. 자, 그래서 닦고 꾸며준다는 그런 의미가 수식인데, 대부분 닦고 꾸며줄 때는 앞에서 닦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의 앞에서는 관형어가,
그 다음에 목적의 앞에서는 역시 관형어가.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이 주어인지 수어인지는 나중에 보고요. 자,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는 필요 없고 뒤가 다 명사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 보면 요 홍엽 그러죠. 홍엽. 자, 엽 잎사귀 엽. 요거는 눈썹 밑자죠. 눈썹 밑. 화살시. 그 다음에 꽃화, 물수, 그리고 산, 매산자, 구름문자, 달월자, 이건 학자죠. 학. 그 다음에 그릇 기자. 그 다음에 글서자, 책서자. 그 다음에 일사자, 그림 화자, 사람인자. 이처럼 뒤에 오는 말들이 명확하게 명사예요. 근데 명사인데 앞에 있는 말들이 수어인지 아니면 꾸며주는 말인지는 자, 이 문맥 상품 살펴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홍엽이죠. 홍엽, 붉을 홍의 잎사귀 엽인데, 자, 이것이 수어 목적어 관계면 잎사귀를 붉게 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관형어 수식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수어가 아니고 붉은 잎사귀, 홍엽, 붉은 잎사귀, 뭐뭐한 뭐 해서 관형격 의미이죠. 우리말로 하면 관형격 의미는 은, 니은. 자, 우리말의 관형격 의미는 우리말의 형용사나 다른 말에 은을 붙이든지 는을 붙이든지 니은 붙이든지 리을을 붙여서 관형격 의미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붉다니까 붉은 잎이 되는 거예요. 희다니까 흰 눈썹이 되는 거예요. 요 효자는 울효자예요. 울효자. 울다 할 때 울효자인데 우는 화살. 일반적으로 효시 그러면 전쟁에 나갔을 때 공격명령이라든지 퇴각명령을 내릴 때 화살을 가지고 신호를 하거든요. 신호화살. 그러면 화살에 있는 그 화살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리처럼 쏘면 소리가 휙 하고 하면 삐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화살. 그래서 울 효자를 써서 우는 화살. 그 다음에 낙화.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곳. 요 흐를 유자죠. 흐르는 물. 높을 고자죠. 높은 산. 자, 아까 흰이죠. 희다니까 흰 구름. 명월이니까 밝은 달. 밝다. 그 다음에 일학은 한 마리의 학. 한 마리의 학. 그걸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수식하니까. 관형어니까. 명사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대기니까 큰 그릇. 양서, 좋을 양자죠. 좋을 양자. 자, 그래서 좋은 책. 길사. 요거는 길할 길자. 아주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한 일, 좋은 일. 그 다음에 외화. 외화는 외국이란 뜻이죠. 외국이란. 그래서 외국의 그림. 외국의 그림. 그 다음에 현인 하면 어질 현자죠. 어진 사람. 자, 이처럼 관형어는 명사가 되는 문장 성분이는 주어나 목적어, 즉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의 성분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어가 수식해주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홍엽, 백미, 효시, 낙화, 류수, 유수, 고산, 백운, 명월, 일학, 대기, 양서, 길사, 외화, 현인 그러죠. 그래서 이 구조 과정을 해석을 하실 때 잘 이해하시겠죠. 관형어 수식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사어 수식이에요. 부사란 것은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것은 서술어로 수식하죠. 그러면 수식하니까 뒤에 오는 말이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달릴 주자죠. 그 다음에 옛고, 오래되다는 형용사죠. 먹을 식, 먹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느릴 연자, 느려가는 거예요. 느릴 연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날출자고요. 요거는 빠질 몰, 이룰 성자, 갈행, 가다, 읽을 독, 읽다, 높을고 높다. 그 다음에 집, 모일 집자죠.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달릴 주자고요. 고자는 알릴 고자죠. 알릴 고자. 그 다음에 요는 순이죠. 순수하다 할 때 순수할 순자입니다. 자, 이처럼 뒤에 오는 말들이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입니다. 그럼 앞에서 오는 말들이 동사나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에 어떤 글자든 간에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 우리말로 하게, 히, 한,
그럼 되겠죠, 그죠? 자, 질주는 빨리 달리는 거죠, 빨리. 요 질자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요 질을 쓰는 거죠, 그죠? 병은, 우리 병질할 때 병은 만성병이고, 질은 급성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급하게 빨리 오는 병을 우리 보면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질에는 부사적으로 빠르게, 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리다, 급하게 달리다. 최고는요, 가장 최자죠. 가장, 부사죠. 그래, 가장 오래되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예요. 여기 이제 잠식인데, 잠식. 자, 잠은 누의 잠자예요. 누의 잠자. 그런데 식자가 먹다라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오더라도 명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부사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에니까 먹기는 먹는데 누에처럼 먹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처럼 먹는 것을 잠식. 그래서 잠식 당하다 그렇게 하면 누에처럼 먹으면서 사각사각 조금씩 먹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식 그러면 누에처럼 먹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연하다 그러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만연하다인데 만자는 덩쿨 만자예요. 덩쿨 만자. 덩쿨이기 때문에 명사잖아요, 그죠? 자, 연자는 길게 늘어지다는 거예요. 자, 식물에 갈 것 같으면 식물이 길게 늘어지니까 뻗어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넝쿨처럼 뻗어나가다. 뭐처럼. 그 다음에 신출, 귀몰 나오네. 신출. 요 신은, 자, 나타나다는 거죠. 날출. 귀신처럼 나타나다. 신출. 그리고 귀몰 하면, 몰은 없어지는 거죠. 빠지다, 없어지다. 자, 그러니까 귀신처럼 사라지다. 앞에 신도 귀신이고, 뒤에 요 귀도 귀신이죠. 근데 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 밝은 의미로 쓰고, 귀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신출김을 하면 신이 나타나서 귀신처럼 나타나서 귀신처럼 사라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출하면 귀신처럼 나타나다. 귀몰 그러면 귀신처럼 사라지다. 그 다음 이제 만성이에요. 만성. 대기만성할 때 만자는 늦을 만자죠. 늦다라는 형사지만은 성자는 이루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 이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을 만자도 두 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형용사 동사로 쓰일 것 같으면 둘 다 서술어가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중국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현대중국어에서는 앞을 서술로 보고 뒤를 보로 보거든요. 근데 현대중국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고전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룰 성자 할까도 성은 서술어인 거예요. 서술어면 서술어 앞에 오는 말들은 전부 다 부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을 만이지만은 늦다라는 형용사를 늦게라는 부사화시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늦게 이루다. 그 다음에 서도 천천히 서죠. 이거는 천천히 가다. 서행, 천천히 서자죠. 그 다음에 정독이에요. 정독. 정자는 찢을 정자도 되고 아주 작고 미세하고 정밀한 것을 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쓸다, 쓸 정, 정할 정, 찌을 정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주 정밀하다, 작다, 자세하다. 그래서 정독 그러면 자세하게 읽다. 그 다음에 지고 하면 고는 높을 고자죠. 근데 지자는 지극히, 아주, 매우에 해당되는 부사입니다. 부사어로 사용합니다. 이룰 지자지만은 서술어가 아니고 서술어 앞에서 쓰일 때는 이제 부사화되어서 아주, 매우, 지극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고 하면 아주 높다, 지극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운집이죠. 운집. 자, 이것도 집자가 모일 집자니까 여기 자꾸 보면 이 자체를 주어 이 관계는 이제 명사니까 주어 수로 관계라면 구름이 모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구문에서는 집이 수로일 것 같으면 앞에 명사가 구름처럼 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운집했다 그러면 구름처럼 모이다라고 하죠. 운집이라고 쓰죠. 그죠? 구름이 모이다라고 할 때는 잘 쓰진 않죠. 그 다음에 역주하다. 역주. 주는 달리다라는 서술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명사가 오지만은 부사화 하라 했죠. 그래서 힘껏 달리다. 힘써 달리다. 열심히 달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을 광자죠. 고자는 알릴 고자인데 알릴 고자가 수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광은 넓을 광자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다. 부사화시켜서 그 다음에 지순 앞에 지고 지순처럼 순은 여기서는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다, 매우 순수하다, 지극히 순수하다. 그래서 지고, 지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어 수식 구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말들이 수로로 결정이 되면 앞쪽에 나타나는 말들은 그것이 어떠한 품사를 가졌든지 부사화,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주하면 빨리 달리다, 최고하면 가장 오래되다, 잠식하면, 잠이 명사이긴 하지만은 누에처럼, 만연하면 덩쿨처럼 뻗어나가다, 느리다, 신출귀모는 귀신처럼 나타나서 귀몰, 귀신처럼 사라지다. 만성, 만자는 형사이기도 하지만 부사 자리에 와서 부사화시켜서 늦게, 늦은이 아니고 늦게 이르다. 서행은 천천히 가다. 정독하면 아주 자세하게, 정밀하게, 미세하게, 정밀하게 읽다, 자세하게 읽다. 그 다음에 지고, 지수에 나오죠. 지자는 원래 이르다라는, 어디에 이르다는 동사지만은 서술 앞에 왔기 때문에 부사화 시켜서 지극히, 매우, 아주, 자, 그죠? 그 다음에 운집하면 구름처럼 모이다. 역주하면 힘껏 달리다. 광고하면 널리 알리다. 자, 지순하면 매우 순수하다. 아주 순수하다. 자, 이처럼 부사어 수식 구조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다른 품사가 오더라도 부사화 시켜서 부사처럼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 5가지를 했죠.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 관형어 수식구조, 그 다음에 부사어 수식구조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문형,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주술관계, 술목관계, 그 다음에 술보관계,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 수식, 그죠? 관형어, 그 다음에 수어를 꾸미는 부사어 수식, 이렇게 5개 알아봤고요. 또 나머지 단어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병렬 구조를 통해서, 이 병렬이란 말은 나란히 두 글자를 둠으로써 서로 비교해서, 자, 한자와 한자, 낱글자와 낱글자가 대등한 관계 아래서 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병렬이란 거죠. 병자는 전체를 아우르잖아요. 아우르는데 각각의 대인과 대인이 자기 영역을 따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글자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렬 구조가 그런 거예요. 병렬은 대등하다라는 것을 항시 알아야 되고, 여기서 자, 대등한데 여기서 좀 이상하게 대립관계나 그리고 대등 유사의 관계로 또 세분화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등한 관계예요. 자, 맨 먼저 이 대립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이란 대자는 서로 맞지고 있다는 거, 맞서고 있다는 거. 위치나 방향이나 입장에서, 특히 위치나 방향이나 입장에서, 아니 뭐 의미 개념에 있어서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마주보고 있는 입장. 위치적으로, 방향적으로, 의미적으로 다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높고 낮음이나 아니면 존귀하고 뭐 비천하고 그런 게 없어요. 딱 그냥 위치적으로 방향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천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은 우리 뭐 천존지비 하듯이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뭐 비천하고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하늘은 하늘 자리에 있는 거고 땅은 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그러면 병렬적으로 모여서 구문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예요. 노사. 노는 기본적으로 애쓰다 힘쓰다 할 때 그쵸 쓰죠. 애쓰다 힘쓰다 할 때 쓰기 때문에 노자는 그냥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용자죠. 고용자. 그래서 노사 관계할 때 노사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입장 자체가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립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저. 높고 낮다는 개념도 위치상 높은 게 있고 위치상 아래에 있을 뿐이지 서로 그것이 존귀하고 비천하다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언어 속에. 그 다음에 장단. 길고 짧다. 길고 짧은 것도 누가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긴 거는 긴 거고 낮은 거는 낮은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 크면 좋고 키가 작으면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어 속에서는. 그 다음에 고락. 우리 쓸고자인데 여기서는 괴롭다. 락은 즐겁다.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해서 고락. 동고동락 할 때 쓰죠. 그 다음에 강약. 강하고 약하다.
강약, 강할 강자 약하다. 대소, 크고 작다. 다소, 요 많고 적다는 거죠. 강약, 대소, 다소. 그 다음에 빈부, 아주 곤궁하고 비난하고 부, 넉넉하고 여유롭다. 가난함과 부유하다. 빈부. 그 다음에 조석, 아침과 저녁. 다 위치적으로나 방향적으로 의미 개념상 반대편에 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숙야죠. 숙야. 숙은 우리 새벽이나 이른 아침을 나타내죠. 야는 밤이죠. 그죠? 숙야. 일찍 숙, 이를 숙자죠. 그 다음에 수수. 수수는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줄 숫자에 받을 숫자에 수수, 주고받는 거.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 우리 신축성이 강하다 그러죠. 신자는 펼신자예요. 펼신자. 펴고, 축은 움츠린 거죠. 줄이는, 움츠리는 거. 그래서 펴고 줄이는 거, 움츠리는 거. 신축. 그 다음에 상벌. 상 주고 벌 주는 거. 상과 벌. 그 다음에 표리, 겉과 안. 이처럼 대립관계는 의미치상 반대 개념이 있으면서 하나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병렬 관계에 있는 하나의 구문이라는 거예요. 구문. 자, 다시 한번 천지, 노사, 고저, 장단, 고락, 강약, 대소, 다소, 빈부, 자, 조석, 숙야, 수수, 신축, 상벌, 표리. 자,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대등관계, 대등관계. 대등이란 것은 등자가 우리 원래 대등할 때 등은 같은 물이나 같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한 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기타 등등 할 때 등등은 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등은. 자, 그래서 맞서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의미상 같다는 겁니다. 맞서 있지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마. 소와 말이죠. 소와 말은 각자 동물 중에 소와 말일 뿐입니다. 소와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소는 좋고 말은 나쁘다. 누가 더 비싸고 누가 싸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대등한 개념입니다. 대등. 그 다음에 조충. 새와 충, 벌레 충자죠. 그러면 이건 조류와 곤충류에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패, 물고기어 조개패, 물고기와 조개. 여기 나오죠.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부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각자 위치에서 반대편에 대립의 관계는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대립이 아니고 이것은 평등한 관계예요. 자, 엄마와 아빠는 평등한 관계죠. 아들과 딸은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예요. 형제도 대등한 관계, 자매도 대등한 관계, 부부도 대등한 관계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유교적 아니면 가부장적 마인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언어의 기준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초목, 풀과 나무죠. 전체 우리가 식물을 구분할 때 풀과 나무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기본적으로 소나무 대나무는 우리 유교에서 군자의 우리 보면요, 군자를 나타내는 사군자라고 해서 매란 국중에서 군자의 기상이나 기품을 나타내는 그런 식물들, 상징되는 식물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소나무와 대나무는 같은 기준에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진선미. 진선미도 우리 미스 코리아 꼽을 때 미스 진, 미스 선, 미스 미 해갖고 1, 2, 3등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아주 무식한 발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 선, 미는 이 실질적인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레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과 선과 미는 전체가 같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희노애락이죠. 기쁠 희, 성낼로, 슬플 내, 즐거울 락, 희노애락. 우리 인간의 감정, 요 희노애락이 각각의 감정이지만 다 같은 기준, 대등한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란 기준도, 동서남북이란 이 방향도 다 각각이 대등한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립과 대등에 관해서 참 애매하죠. 맞서 있는지 안 맞서 있는지.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립의 관계는 위치나 방향상, 의미 개념상 서로 맞진 상태에 있다는 거죠. 반대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다른 종류인 거예요. 그죠? 각각 다른 종류이지만 같은 기준에서 볼 때 다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사관계예요. 유사는 요 무리 중에 요 사자가 닮은 사자거든요. 무리 중에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 의미상, 자, 의미 개념상 비슷하거나 동류, 같은 종류의 범주에 있는 말들을 모여가지고 이루는 글자예요. 자, 토지 그러면 토도 지도 둘 다 땅이나 흙을 나타내죠, 그죠? 수목, 나무 숫자에 나무목이 없다. 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무수, 나무목. 자, 근본, 근도 뿌리 근자고 본도 바탕이나 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의복, 의복도 옷의의 옷복자죠. 옷의의 옷복자죠. 자, 희망, 둘 다 희도 바랄희, 망도 바랄희죠. 자, 그래서 희망하면 둘 다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난, 온은 따뜻한 거죠. 따스한 거죠. 난도 따뜻하고 따스한 거죠. 온난. 그 다음에 희열, 기쁠 열자예요. 기쁠열. 둘 다 유상관계에 있죠. 그 다음에 성진. 자, 요 성은 별성자에, 별성이니까 별진자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별성 그랬으니까, 별진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 있죠. 자, 1월 성신. 자, 요때는 성진이 아니고 성신으로 읽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참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애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이 중국에는 이 삼요 사상이라는 거죠. 삼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할 때 삼요. 우리 원래 빛날 요자인데, 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우주에서 빛을 내는 존재는, 가장 큰 존재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맨 먼저 해, 일, 그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이죠, 별. 요 세 가지를 육해서 이제 삼요 사상이라고 그래요. 삼요, 빛날 요자를 써갖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뜨든 지든 항상 별은 하늘에 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찰나적 순간이라도 절대적인 어둠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적막인 상태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밝기로 아주 미세하지만 항상 우주는 빛과 밝음 속에 있는 거지. 스스로 그 땅 속에서 지하를 만들어서 절대적 어둠을 만들지 않는 한 요 지구란 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우주에는 이 밝음으로 빛의 상태에 있다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상을 보기 때문에 해는 하나죠. 달도 하나죠. 인간 입장에서. 그러면 별은 많잖아요. 그래서 별들이라고 해요. 별들. 그래서 들자는 복수 전미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 신자는 별이라고 할 때는 별진이라고 읽고요. 그죠? 그러면 때를 할 때는 때신자라고 해요. 때신자. 근데 요 때가 시간의 어떤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소리 자체가 우리 뭐 개때, 벌때 할 때 때 있잖아요. 때. 개때들 같이 나타났다. 벌때들처럼 모였다 할 때 때. 요 때가 소리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다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전미사로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때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성신이라고 읽는 겁니다. 1월 성신이라고 읽지 않고. 그러나 여기서는 유사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이고 별이다 할 것 같으면 성진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양. 이거는 바다 양자죠. 그 다음에 연세. 연도 나이나 해, 한 해 할 때 해, 연세. 그 다음에 해세자죠. 안목. 이것도 눈 안자에 눈목자죠. 자, 곤란. 둘 다 어려운 상태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 곤란. 그 다음에 미려. 요 아름답고 화려하다. 화려도 관자지만 둘 다 아름다운 상태죠. 아름다울미 고울려자예요. 곱다 할 때 곱다 고울려 화려할 려. 그 다음에 군중. 무리중 군중. 그 다음에 회화 그렇게 하면 이것도 그림 회자고 그림 화자입니다. 회화. 자, 그림을 그린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쵸? 다 그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요 성어, 뭐 다른 말로 구문이죠. 이 구문에 나오는 두 글자의 각각의 개념이 유사한 것을 유사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보면 요 유사관계에서
유사관계가 아니고 잘못했죠. 4번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병렬 구조 중에 중첩 구조가 있어요. 중첩 구조. 아니, 중첩 구조는 다르죠. 자, 중첩 구조는 똑같은 글자가 두 번 중첩이니까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반복이 되어서 하나의 성어, 하나의 구문으로 이루는 거예요. 자, 장장 들어봤죠? 길장자 두 개. 자, 너가 장장 몇 시간 동안 잔 줄 아느냐? 할 때 장장이라고 쓰죠. 그죠? 그때는 분량이나 시간성 길이 있다, 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길 때 장장 몇 시간 동안 할 때 장장 쓰죠. 자, 그때 나타내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은 우리가 생각하다, 애우다 할 때, 떠올리다 할 때 염이죠. 생각할 염자인데, 염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자, 짧은 시간에도 늘 잊지 않고 생각할 때 이제 염. 매우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야, 차학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염. 그 다음에 분분. 자, 분자는 어지럽고 그냥 떠들썩한 것. 자,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다. 하늘에 눈발이 분분히 휘날린다 할 때 분분이에요. 자, 그래서 떠들썩하고 뒤숭숭할 때 분분. 그럽니다. 분분. 그 다음에 울. 또 요즘 뭐 젊은이나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답답할 때는 마음이 꿀꿀하다 그러죠. 꿀꿀하다. 근데 원래 울하대. 자, 울자는 뭔가 막혀있는 상태예요. 막혀서 답답한 상태. 그래서 울 그러면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고 매우 답답한 상태. 그 다음에 인. 자, 인을 사람 둘 때는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 사람들, 아니면 사람마다, 각자 모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죠? 한편으로는, 자, 정정당당, 정정하게, 당당하게 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라 태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죠. 정정당당, 그러면, 태도나 처지가 아주 바르고 떳떳할 때 정정당당하죠. 그 다음에 가가호호, 아주 한 집 집집마다 할 때 가가호호라고 쓰죠. 그 다음에 시각인데 시시각각해서, 그래서 시각이란 것은 어느 일정한 기준의 양의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데, 시시각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 더욱 짧은 시간을 시시각각, 아주 짧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시시각각이라고 쓰죠. 이처럼 똑같은 말들을 중첩으로 했었어요. 특히나 우리 보면 나중에 의태어, 의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첩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학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읽을 때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미리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자어에서 이런 중첩어 구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구조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인데, 이 융합 구조예요. 융합. 융합의 융자는 기본적으로, 오지병격을 쓰고요. 이 그릇이죠. 솥이죠. 솥역이기도 하고 오지병격이죠. 솥. 솥 안에다가 벌레를 넣는 거예요. 벌레 종자를 넣어서 융을 하는데, 솥에 벌레를 넣어서 삶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솥력에다가 아니면 오지병격에다가 여기 벌레충을 써가지고 솥에다가 벌레를 삶으면 이 볕이 아니고 벌레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다른 큰 고기 호랑이를 잡아넣든 아니면 개를 잡아넣든 그래서 삶으면 그래도 그 국물이 나타나가지고 국물이나 뼈가 남아있고 뭐 육수나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그릇이 아니거든요. 솥이니까 큰 가마솥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나무 삶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파리가 다 녹아 없어져 가지고 원래 솥이 이제 원래 없는 상태와 비슷하잖아요. 곤충 없는 상태와. 그래서 나중에 동화되다, 조화롭다, 원래 없는 것처럼 되다. 그런 상태가 융이에요. 자, 그래서 융합이니까 두 글자가 모여가지고, 두 글자 이상이 모여가지고, 원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 원래 글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다른 말이 되는 것을 융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르거나 관계없는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갖고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을 융합관계라고 해요. 융합관계. 이런 글자들이 의외로 많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춘추라는 거예요. 춘추.
춘추는 기본적으로 봄춘의 여름 추자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인데, 기본적으로 춘추 할 것 같으면 봄과 여름에서 계절이나 세월로 나타나고, 또한 사람의 나이를 나타낼 때 이걸 쓰죠. 그래서 나이, 연세, 역사. 뭐 노나라 때 공자님이 쓰신 노나라의 역사책도 춘추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봄과 여름이었는데 나이나 연세, 아니 뭐 역사를 나타낼 때 춘추라는 표현을 쓰죠.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광음이죠, 광음. 광은 이제 빛광자고 음은 기본적으로 음량의 음이지만 그늘음을 나타내겠죠. 자, 그러니까 빛과 그늘이란 뜻인데 이게 빠른 세월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빛과 우리 음과 양처럼 빛과 그림자라고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가 빛의 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아주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세월을 나타낼 때 광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금슬. 금은 가야금, 검은고 금자죠. 검은고 금이고, 슬은 비파슬이에요. 자, 그래서 검은고와 비파인데, 원래는, 글자는, 이 금슬이라고 해서, 우리, 금실이 아니고요. 금슬이라고, 자, 금슬이라고 해서 부부 사이가 아주 활락하다. 아주 좋다. 금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추호예요. 추호는, 추는 가을 추자고, 호는 아주 가는 털, 아주 미세하고 길고 가는 털을 호라고 하고 털 호자거든요. 가는 털 호자거든요. 근데 추호라고 써가지고 가을에 가는 털이라는 게 아니고 아주 매우 작은 것을 나타낼 때는 추호, 작은 추호. 그 다음에 이제 모순이죠. 모순, 창모의 방패순이에요. 창모의 방패. 근데 이 창과 방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말을 할 때 아니면 글이나 말에 앞뒤에 논리가 맞지 않는 상태. 아주 모순적이다. 앞뒤에 그 논리가 맞지 않는 상태를 모순이야죠. 그죠? 원래 창과 방패가 날아갔잖아요. 그죠? 춘추, 광음, 금슬, 추호, 모순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고사성어와 함께 나타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백안이라 하면 흰 눈썹이죠. 흰 눈썹인데, 백안이야, 백미죠. 백미. 그죠? 백미입니다. 자, 백미는 흰 눈썹인데, 이거는 옛날 그 총나라 때, 한창 그 총나라 때 유비가 있고 제갈량이 있을 때 마시 오형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속, 마참, 마량 있었는데 그 마량이 그 5형제 마시 오형제 중에 가장 뛰어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눈썹이 휘었다고 해요. 그래서 흰 눈썹이 섞인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뛰어난 사람을 나타낼 때 백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이럴 때 백미, 흰 눈썹이지만 백미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상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안시요, 백안시. 흰 눈을 뜨고 보다는 거거든요. 자, 흰 눈을 뜨고 본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흰 눈이란 것은 눈을 뒤집었다는 거거든요.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나라 때, 진나라는 남북조 시대 때 진나라예요. 한나라 이후에 사마시들이 만든 그 진나라 때, 그 완적, 중림거사 중에, 중림 7년 중에 그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완적이라는 사람이 대나무 숲에 혼자, 이제, 사마 정권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혼자 유유자적하고 지낼 때,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뒤집었대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상대를 업신여기라든지 멸시하든지 보기 싫다든지 냉대를 할 때는 백안시 한다는 말을 쓰고요. 반대로 청안시란 말이 있어요. 청안시란 말은 이 사람이 완전히 고향이 완시인데 중국에 보면 저쪽에 그죠? 청해나 감숙성 아니면 티벳 시장이라죠. 저쪽에 보면 파란 눈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쪽 피가 좀 섞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가 아니고 푸른 눈을 가진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반갑게 맞이할 때는 푸른 눈을 가지고 맞다. 그래서 청안시 한다. 그래서 따뜻하고 친밀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청안시 한다. 그리고 업신여기거나 냉대하거나 보기 싫을 때는 백안시 한다. 또 한편으로 이런 말 들어봤죠. 청일점이다, 홍일점이다. 여러 무리들 중에 특히나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의 남자를 비유할 때 청일점이라 하고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의 여자를 이야기할 때 홍일점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식구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 아무튼 청은 남성을 상징하고 홍은 여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어떤 고사성어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말들이 원래 글자가 가진 말과 다른 의미를 가질 때 쓰는 표현법을 요 융합구조라고 합니다. 융합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이어서 2시간 동안 기본 문형 익히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기억하시겠죠?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초급 한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 문형이라기보다는 구문이죠, 구문. 이거 잘못됐네요, 구문. 기본 구문 연습인데, 기본 구문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와 수로의 관계, 두 번째로 수로와 목적의 관계, 세 번째로 수로와 보어의 관계, 그 다음에 수로나 목적어인 명사적 성분을 수식하는 앞에서 온 관형어 수식 관계, 그 다음에 명사나 수사, 대명사를 수식한 부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 수식 관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관계가 병렬구조. 병렬구조에는 대립, 대등, 유사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융합구조가 있었죠. 융합구조는 전체적 단어를 이룰 때 적어도 2개 이상 말이 원래 글자가 가진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문을 융합구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기본 문형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이 기본 문형 연습을 하면서 나왔던 이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공부를 잘한다는 것, 이 한문을 빨리 배운다는 것은 자주 접하고 많은 시간 동안 접하는 겁니다. 실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조금은 둔해도 자기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생각을 해도 열심히 많은 시간 동안 정리를 쏟는 것이 결국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보다 나중에는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게 그 세상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강의 영상이 좀 지루하고 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주 보면 됩니다. 자주 보고요. 저도 이 강의 영상을 좀 짧게 해서 많은 편을 할까 했지만은 또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늘어뜨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종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장 공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분야들은 시간적 양이 딱 정해져 있고 분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짜리 강의 15편을 하면 15시간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루를 그냥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기본 문형을 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느 용법, 어느 문형을 따라가지고 조금씩 좀 잘라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많이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되면 실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이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귀납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귀납이란 것은 처음에 배울 때는 부분으로 배우지만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배웠을 때, 끝났을 때는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힘, 응용하는 힘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성자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2번째 시간 초급 한문, 한문법 강좌 초급 한문 제2강 기본 구문 연습을 살펴봤고요. 다음 3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문형들의 종류별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심화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